예, 3차 시 할게요. 구주 3차 시 비평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9주차까지. 3차 시에는 어떤 책과 관련된 이제 비평문이냐면요. 젊은 감독 강상우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강상우 감독이 있는데 이제 김구은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쓴 감독입니다. DMZ 평화 영화제에도 에서도 상을 받고, 그 다음에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은, 그래서 굉장히 이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이 독립영화로서 상당한 어떤 그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군을 찾아서는 이제 이 영화 김군, 설명 밑에 나와 있지만 영화 김군에 미처 담지 못했거나, 그러니까 영화 김군,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을 만드는 과정들, 전후를 이야기 이제 담아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제목이 이제 김군을 찾아서죠. 그래서 이 글은 이제 짧은, 이게 이제 창비 2020년 겨울호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짧은 비평문이지요. 창비에서는 촌평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짧은 비평문, 서평,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망각에 저항하는 부재의 기록. 강상우 김군을 찾아서. 자, 보면은 김군을 찾아서를 쓴 강상우 감독은 그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 이 영화 2018년에 이제 나왔거든요. 만들어졌는데,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에 미처 담지 못했거나 드러내지 못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 김군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은요. 그 다음에 이 비평문은 그 책에 관한 서평, 비평문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걸 찾는 김군은 누구인가? 영화 김군. 그 다음에 이제 책 김군을 찾아서 김군이 누구일까요? 자, 북한 특수군 600명의 5.18 개입을 주장, 선동하고 있는 지만원이 그 최근에, 아주 최근에, 지금 내가 이제 9주차 수업 자료를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마 1, 2차 수업 때도 이야기했겠지만은, 여러분의 수업 그 시기보다 한 뭐 2주, 3주 앞에 내가 수업 자료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주차면 아마 4월 마지막 주가 9주차 수업일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이 9주차 수업 영상을 4월 뭐 중순쯤 이렇게 미리 만들고 있는데, 이때쯤에 이제 어떤 뉴스가 하나 있냐면 경주에 위덕대학교라고 하는 뭐 대학이 있는 모양입니다. 사립대학교 위덕대학교, 거기에 무슨 교수 한 사람이 이제 5.18을 아주 왜곡하는 수업에서, 이렇게 비대면 수업에서 5.18을 아주 고약하게 왜곡하는 잘못된 그런 내용의 수업을 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5.18을 왜곡하고 있는 게 어떤 그 근거를 들고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 지만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소위 뭐 그냥 보통 보수 논객이라고 합니다만, 이 사람은 정말, 그다음에 내가 이제 2020년 12월호에 학술지에 그 실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쓴 연구 논문이 어떤 거였냐면 전두환 회고록을 분석 비판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으로서의 자전적 글쓰기, 뭐 그런 제목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뭐 이야기를, 정확한 제목은 역사적 진실과 자기 기만 사이의 글쓰기, 뭐 이렇게 해서 전두환 회고록을 분석 비판하고 있는 논문이 작년 12월에 학술지에 게재가 됐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거기서도 내가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만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이제 북한 특수군 600명이 5.18에 개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18은 지만원의 주장은 뭐냐면 5.18은 광주 시민들이 그 이제 공수부대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최근에 이제 미얀마에서 그 보는 것처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고 폭력을 가공할 폭력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저항했던 그런 그 소위 무장항쟁, 민중항쟁,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북한 특수군 600명이 저지른 그런 이제 폭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순진하거나 아니면 그런 혼란을 틈타서 부안해동한 광주 사람들이 일으킨 이제 그 내란에 준하는 그런 폭동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만원이 광주 5.18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종종 이 지만원의 이런 이야기를 소위 근거 삼아서 5.18을 아주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지만원은 이렇게 북한 특수군 600명의 5.18 개입을 주장 선동하고 하면서 어떤 또 근거를 대냐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악랄한 그런 그 사람인데, 소위 광수라고 하는 인물들, 그러니까 북한의 그 뭐 노동당 간부라든가 군 간부라든가 그 사람들의 사진을 5.18 때 그 보면 이제 5.18 때 그 시민들 시위를 하고 총을 들고 이제 이렇게 항쟁에 나섰던 소위 시민군들 또는 뭐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그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당시 기자들이, 외신 기자들이 찍었던 사진들. 그러니까 그 인물하고 지금 북한의 그 이제 주요 뭐 노동당이나 군의 간부들하고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서 이 사람이 소위 1번 광수, 2번 광수 이렇게 다시 말해서 북한 특수군 600명이 5.18 당시 광주에 내려와서 이렇게 소위 이제 내란 폭동을 일으켰다. 그런데 바로 이자가 일단 우리가 말하는 시민군, 이 사람이 북한의 그 뭐 누구다 실제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광수 1번, 2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만원이. 그래서 지만원이 이제 1번 광수 1번으로 지목한 사람이 바로 김군이에요. 이 영화에서 알겠죠. 강상호 감독이 그러니까 강상호 감독은 도대체 저 일본이 누구냐라고 의문을 갖고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아주 7년 동안 광주에 와서. 이렇게 자 볼까요? 이름은 물론 지금까지 종적을 알 수 없어요. 김군은 당시 넉마주의 청년으로만 알려졌는데, 그래서 어쩌면 도청과 금남로 일대에서 한두 번은 마주쳤을 만한 그런 사람이죠. 아마도 80년 5월 24일. 근데 이제 이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전혀 이렇게 흔적을 찾지 못했는데 7년 동안 그야말로 광주에 이 젊은 감독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광주에 이렇게 여러 번 와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군이 누구일까? 김군을 봤을 만한 사람들, 같이 그 시위 차량에 탑승했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추적을 하고 흔적을 찾아서 이 김군을 밝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1980년 5월 24일 계엄군이 송암마을 주민들을 학살할 때 공수부대에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과 영화는 그 김군을 찾기 위해 무려 7년 가까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한 저자의 순간 열정의 결과물이거든요.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보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한 사람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그동안 망각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그 의미는 결국은 그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이제 나도 5.18 때 그 시위하다가 계엄군에 체포가 돼서 구속도 되고 오랫동안 이제 뭐 고생을 하고 나중에 오른동 일장에 참여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우선 이제 그
시위하다가 죽거나 체포돼서 이제 감옥에 가고 그 안에서 하여튼 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폭력적 상황을 겪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를테면 뭐 행방불명 됐거나 이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 돌릴 겨를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이제 가족이 있다면 그러면 유족이라든가 또 행방불명자라든가 또 나처럼 이제 뭐 체포돼서 구속됐다거나 어쨌든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이제 누군가를 찾아다니고 만약에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면 그때 광주 이제 도청 앞에 있었던 상무대라든가 이렇게 관이 이제 그 시신을 담은 관이 굉장히 많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있었다면 근데 이 김구는 고아였거든요. 고아였고 넉마주의라고 해서 지금 같으면 이제 그 5.18 이후에 다 사라졌는데 그 뒤에다가 넓은 그 큰 뭐 이제 바구니를 담고 다니면서 지금 같으면 이제 뭐 그 뭐 캔이 버려진 캔이라든가 파지 이런 걸 주워 담아서 이제 고물상에 갖다 팔고 그랬던 그런 넉마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살았거든.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가 죽어 이제 사라졌지만 그를 찾지 않은 거죠. 왜? 가족이 없으니까.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지만원이 그 이 김군이 시위 차량에 총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을 보고 이제 그 북한에 누군가가 딱 연결해서 이것이 북한 특수군 1번 1호 광수다라고 이 지만원이 지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2호나 3호나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나는 이렇게 멀쩡한데 나를 갖다가 북한 특수군 뭐 매도 광수라고 했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만원을 명예훼손 이렇게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고 그랬죠. 그런데 김군은 1번 김군인데 1번으로 지목된 김군인데 고아기 때문에 아무도 김군의 소위 이제 어떤 신원을 밝히려는 노력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이 다큐 감독 강상우 이 젊은 강상우 감독이 내가 몇 달 전에 이제 한번 만났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뭐랄까 부끄럼도 많이 타고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이를테면 뭐 자랑스러워하거나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상도 많이 타고 주목도 받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그러면 좀 어찌 보면 좀 재려고 하고 이런 게 좀 있는데 이 감독은 전혀 지나칠 정도로 겸손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런 사람이어서 정말 내가 감동을 더 받기도 했어요. 자, 다시 봅시다. 진실은 뭐냐면 80년 광주에 연루된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와 참여 동기를 무시하고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일 거예요. 나는 아까 내가 이제 나는 그 5.18 민중항쟁 소설 연구로 우리 전남대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뭐 10여 편이 넘는 한 15편, 20편 가까이 되는 5.18 관련된 논문을 이제 써서 저널에 게재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5.18 때 구속되고, 체포되고 구속돼서 오랫동안 이제 고생도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오운동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80년 광주에 연루된 사람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참여 동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역사적 폭력의 의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단일한 구도로 그날을 기억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5.18 때 광주에 진압군으로 왔던 계엄군들은 그다음에 악마로 물론 악마적인 행위를 한 건 분명하죠. 근데 그 악마로 그다음에 피해를 입은 희생자 광주는 그야말로 희생자 선한 존재로 이렇게 그 이분법적으로만 그 해명을 하는 것은 그거예요. 단일한 구도로 알겠죠? 그날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기억과 역사를 전적으로 동일하게 본 오류에 일정한 충격을 가하고 있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것은 좀 5월 광주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많은 배경 설명을 듣지 않으면 자칫 오해라거나 또 다른 왜곡의 어떤 빌미가 될 수 있긴 있는데
그래도 좀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거예요.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 감독이 100여 명이 7년의 세월 동안에 100여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김군의 행방을 추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겠어요? 다 이제 그 시위에 참여했거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왜 시위에 참여했냐 물어볼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같은 사람이 아니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형제나 그런 것도 거기다 이름 붙이는 것도 솔직히 내가 생각할 땐 사기야. 그냥 이걸 내가 말하는 거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 거라니까 끈끈한 정이랄까 투사 의식이랄까 소명 의식이랄까 이것도 아니요.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이거예요. 서한성 씨. 난 정말 이런 분들이 이런 얼마나 정말 5월 광주의 역사적 의의를 이제 높게 평가하는 그런 어떤 담론과는 별개로 이런 어떤 솔직함, 사실 내가 그랬거든요. 내 자신이 이거죠. 당신들은 왜 그때 총을 들었는가 하는 80년 광주와 관련한 거의 모든 담론과 서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광주 이후 세대인 저자 역시 이 강상우 감독을 말하죠. 김구의 행방을 수문하면서 이 질문을 늘 마음속에 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주와 관련한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직접적이든 우회적이든 그 질문을 빠뜨리지 않아요. 당신은 그날 왜 총을 들었는가? 음, 이제 그러니까 5월 관련된 문학은 사실은 대부분 당신은 그날 왜 총을 들었는가 관련된 해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5.18과 관련된 이제 시는 뭐 수천 편이니까 놔두고요. 소설만 하더라도 100여 편 이쪽 저쪽 되는데 그 모든 5월 문학은 당신은 그날 왜 총을 들었는가를 해명 또는 해석하는 탐문하는 그런 주제에 매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자 사건이 40년이 지나는 동안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5.18에 관한 해석이 이어져 왔고 그 다음에 이 기록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5.18은 한국 민주화 운동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의 합의죠. 우리 사회에서 어,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그때 왜 시민들은 무장을 하고 군대에 저항하였는가와 관련해서 역사서술은 그 민주주의를 위한 순간 투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합의예요. 우리 사회 대강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저 평범했던 한 시민군은 굳이 그런 평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투사나 전사나 영웅으로 호명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 그냥 사람이어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이런 이 진술로 5.18의 진실에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구체적으로는 슬픔과 연민의 감정, 죽음에 대한 공포의 감정. 난 이 서한성 씨를 내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모르고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이게 이제 진정한 그야말로 진정한 어떤 영웅이라면 물론 본인은 그런 걸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 한편 이렇게 역사법적 평가가 끝났죠. 5.18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혀 다른 해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들이 존재하죠. 광주와 관련한 군부의 말하기에서 두 가지, 다시 말해서 북한 특수부대의 개입설, 그 다음에 시민들에 의한 교도 습격 사건은 아까 서두에 내가 이야기했던 그 경주에 있는 위덕대학교의 어떤 교수 이상한 교수가 5.18을 지만원의 이런 어떤 그 말에 책에 근거해서 전두환의 말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근거해서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 그 다음에 시민들에 의한 교도 습격 사건은 시민들에 의한 교도 습격 사건이라고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조작한 거예요. 그 근처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교도소를 습격하려고 하다가 체포됐다. 그리고 이제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5.18과 관련한 5.18 당시 군부, 전두환, 지만원과 같은 5.18의 역사적 정당성을 왜곡하는 이들의
그 핵심적인 근거 두 가지가 이거란 말이에요.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 그 다음에 시민들에 의한 교도 습격 사건. 이것은 사실 오랜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사람들의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하면서 광주 학살을 정당화하는 그런 기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광주를 잘 모르는, 5.18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들의 말에 일정하게 귀를 기울이는 거죠. 사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5.18에 대한 왜곡과 부정이 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뭐 사상의 자유 다 좋은데 역사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터인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말쯤에 5.18 왜곡처벌법이 통과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 자기가 뭐 양심적이다, 진보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이제 말하는 소위 학자들이나 지식인들 일부에서도 소위 5.18 왜곡 처벌법은 뭐 진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그런 소위 독재적인 그런 아주 잘못된 입법이다라고 부정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5.18에 관련된 연구나 평가 논의 자체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의되어 있는, 이를테면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를테면 진만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 북한 특수군 600명 5.18의 개입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처리 확인을 통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 시민들에 의한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이것이 5.18이 폭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는 심각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죠. 이것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 한 가지가 뭐냐? 5.18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과 부정의 효과가 뭐냐 이거죠. 그걸 지지하는 이들에게 그런 거짓 소문에 설득력을 실어주고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믿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만원은 한 개인이 아니라 80년 당시에 신군부의 언어를 대신 전한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는 지시한 자는 지시한 대로, 지시한 자대로, 그걸 실행한 자는 실행한 자대로의 책임이 있지요. 그럼 사실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은 탓에 이루어진 일이 있죠. 김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80년 당시 25세 정도의 청년이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김군이라고는 하거든요. 음, 하여튼 뭐 5월 24일 날 이제 육군 보방학교 교도대하고 11 공수여단 사이에 서로 이제 시민군인 줄 알고 서로에게 교전을 해서 9명의 공수부대원이 죽어요. 그 서로 군인들끼리 전투를 해서 그 분풀이 보복으로 그 송암동 마을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난사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체포해 가는 과정에서 이 김군이 죽음을 당하고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근데 이게 이제 뭐 왜냐면 그 시신을 이제 안매장된 시신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나 어떻게 그 어떤 명확한 사실로 이렇게 규정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이런 이제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제 이 책은 마지막 이 책은 국가 공식기억의 빈틈을 메우는 대항기억으로 5.18에 대한 비공식적 판본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죠. 80년 광주를 기억하는 우리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의 감독이자 김군을 찾아서의 저자 강상우의 그 치열한 작가 정신에 큰 빚을 졌어요. 단 한 장의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김군의 행방을 찾기 위한 저 오래고도 고된 헌신에 대해서 무릎 꿇고 감사의 큰 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합시다. 우리는 지금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9주차 비평문 공부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7조
8주 9주차에 이르는 3주 동안 비평문을 감상문과 비평문을 구분해 가면서 영화 비평문, 소설 비평문, 뭐 평론, 뭐 두루두루 감각을 익히기 위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제 비평문과 관련된 글쓰기 과제를 내주긴 할 건데, 자, 이 9주 3차 시에 봤던 이 글은 창비 2022년 겨울호에 게재된 짧은 글이죠. 이 그 시간적 제한으로 25분 정도에 만들어야 되는 수업 자료여서 강의실에서 여러분을 만났으면 좀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많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엄청나게 줄여서 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이 글을 한번 더 읽어보고 내가 강의했던 내용을 한번 더 유심히 들어보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이 강상우 감독의 열정이라든가 헌신 이런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는 내 감상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일단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지요. 고맙습니다.